실제로 존재하신 해분이 그렇죠. 사실 잠들었다면 거니까. 진짜 잠들어서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걸 다 안 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눈을 감고 목을 풉니다. 네, 그리고 장면을 기어나가죠. 그 못 푸는 소리가 상대방 연기하는 배우들한테 들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전혀 들리지 않게 제가 들리지 하고 않게. 있어요. 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음향팀들은 조금 더 절대적으로 은석 씨 마이크가 켜지지 않게 싸움하는 싸움하지 않은 네,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마침 나왔으니까 지금 MC를 보고 있긴 하지만 정원영 팬은 네.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 누워있을 때요? 네. 아 이건 정말 생각이 달라진 것 같고 저도 공연을 하면서 달라졌는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듣다가 초가 정말 무너지는 장면에서 제가 눈물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꿈도 아닌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순간에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제 마음속에서 그려내서 뒤척이면서 저는 좀 그들의 고통을 같이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머리가 아픈 거가 그 전부터 조금 저는 준비를 해놓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저만의 또 해석이어서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토우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날 초와 홍의 대사를 다 듣습니다. 다 들리니까 들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물리적으로 들리니까 사실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슬플 때는 저도 눈물이 날 때가 있었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도 다 듣긴 했는데 저도 눈물이 난 적이 있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왜 그게 이상해지는데 저기요 잠시만요. 사실은 저도 어이가 없네. 이제 배우로서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사실 목이 잠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막 사실 피해를 줄까봐 그렇게까지는 피해를 혹시 그럴 수 있어요.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발성을 풀고 계시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은성 씨한테 미안한 시간이 됐고요. 자 다음은 박은석 배우한테 더워요? 괜찮아요? 더워요. 더워요. 박은석 배우 우리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프레스콜 간담회에서 기자분들 앞에서 연습 중에 연출님께 공연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인이. 근데 그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였기를 거절당했나 궁금해하는 분이 계세요. 그 아이디어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기억나시나요? 아 사실 뭐 물론 저희가 이번에 트라이아웃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바꾸면서 뭐 제 의견뿐만 아니라 많은 의견들이 정말 많이 오갔고 그리고 연출님이 저의 생각을 뭐 그냥 막 이렇게 거절만 하신 게 아니라 많은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또 이제 인터뷰 내용이 조금 달랐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연출님께서 정말 많은 배우들의 좋은 아이디어들 진짜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걸 되게 고통스럽게 연출님이 진짜 많이 쓰셨어요. 이제 뭐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를 얘기하자면 연출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또 글을 계속 수정하시니까 책상 위에서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아주 들으실 때 그걸 멈추세요. 이렇게 쓰고 있다가 근데 듣지 않으실 땐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초랑 홍이랑 이제 씬 마지막 있잖아요. 깨어나기 전에 그 씬에 우리가 대사가 뭔가 좀 필요해서 진짜 제가 열심히 적어봤어요. 정말 이 홍 독백이 이만큼 되고 초 독백이 이만큼 된 다음에 막 가루의 추위 그 시까지 넣어가지고 이거 봐라 네가 쓴 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 그렇게 죽겠다고 하지 마라. 네 글을 이렇게 사랑해줘라. 막 어떤 그런 글들이었어요. 사실 내 마음속에도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적으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홍한테도 가가지고 특히 재범이 형한테 형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형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홍대한테 가가지고 어때?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기회를 보고 있었지. 여전히 쓰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가 연출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각오의 추위 이렇게 넣고 여기서 진짜 이 글을 사랑해줘라. 진짜 이렇게 쓰면 진짜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봤더니 뭐라고? 이랬던 기억이 한순간에. 그러면은 그때 제시했던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가구의 추위를 이용한다라는 그렇죠. 그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절망들이 있었기에 저희는 맞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정말 크게 작품이 더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을 모두가 머리 써서 어떻게 수정을 할지 연출님이 또 이런 또 저런 제시를 하셨고 그 이후로는 또 점점 우리가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지금 일단 질문을 좀 빠바바박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추정한 주님께 질문입니다. 본래 글을 쓴 건 해인가요? 초인가요? 해가 본래 쓴 것인데 현실적 장애에 부딪히자 초를 끌어낸 것인지요? 그렇다면 본래 초는 어떤 부분을 감당하는 인격이었던 건가요?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해는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상이 글을 썼죠. 그러다가 초를 끄집어내고 글을 쓰라고 하고 자기는 안에 들어가서 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상, 그 모든 걸 합친 이상이 글을 썼고 김혜경. 초가 썼죠. 초가 쓰고 해는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초가 쓴 글, 이상이 쓴 글을 읽으면서 아 좋다 어떻게 이런 자기 느꼈게 자기가 쓴 거니까 마치 자기 일기를 남이 쓴 것처럼 보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그게 아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각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미시간대 경찰서에서 나와서 다시 글을 쓰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신 거 아니죠? 아니 그럼요. 정현 배우님이 계속 리액션만 하고 계셔서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마침 질문이 있었거든요. 하세요. 초가 쓴 총을 맞는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반응한 것 같아요. 홍은 자신이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본인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홍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엄마, 누이, 뭐 첫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와 그 관계 안에 겪은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캐릭터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홍의 캐릭터를 조금 수정할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너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화두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며칠 우리가 기다 아니다 막 의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 공연에서 거울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납치를 당하고 뭐 이러는 게 가능하듯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사람이 죽어서 뭐 영혼이 없어지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사실 사라지는 거, 소멸하는 거, 내가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조금 어렵죠. 근데 이 안에서는 벌어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조금 관념적인 캐릭터라서 네, 저희는 사람이라고 마침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답이 좀 되시나요? 아주 훌륭한 답이었네요. 정말 훌륭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 또 조용하셨던 우리 김경수 배우님 뮤지컬 스모크에 대한 첫 느낌이 어땠나요? 두 번의 연습 과정 트라이와 공연을 거쳐서 본 공연을 하고 계신데요. 스모크는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난해합니다. 그리고 처음 대본을 보고 큰일 났다. 큰일 날 작품. 왜 큰일 나신 거죠? 이 많은 시들, 이상의 시를 보면서 저는 진짜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또 극화를 시키면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같이 함께 하게 된 모든 배우들을 사실 믿어있지 않아서 사실 즐겁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트라이어 마찬가지고.
난해한 작품이라고. 처음에 느낌이 그랬어. 큰일 났다였는데 이제는 어떠시죠? 지금은 여전히 여전히 난해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난해합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마지막 날개 부를 때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 닭 같은 우중 발광 어류의 군집 이동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다 아시나요? 원래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런 말들이 닭 같은 우중 그런 말에 비가 내릴 때 그 지나가는 반짝반짝하는 차들을 보고 그 발광 어류의 군집 이동이라고 표현을 여러분 모르셨죠? 모른다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만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 뭐 라지에이터 근방에서 승천하는 굿바이 이런 말도 어렵잖아요. 사실 찾아보지 않고서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실 찾아봐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게 건축무관 유명가체 그 시인데 그게 사실 각자 내놓기 나름이잖아요. 정말 쓴 시인에게 들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연구한 사람들의 어떤 논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부분은 종교적으로 해석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그 백화점을 그린 것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가장 와닿았던 건 그 모든 것이 이상 자신이 자신에게 한 말로 쓰여진 시예요. 저는 그렇게 그 해석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에 쓰여지는 게 부분이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각이 난 케이스가 걷기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는 건 자신의 운명을 건 주사위, 그러니까 도박꾼이 갬블러가 주사위에다가 자신의 모든 어떤 운명을 걸고 마지막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건 주사위가 사각이 난 케이스가 움직인다. 걷기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런데 그 걷기 시작하다가 라지에이터 위에서 라지에이터 근방에서 승천하는 굿바이 주사위가 휙 날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라지에이터 근방에서 자기는 날아오르면서 굿바이라는 작별 인사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사위가 바깥에 탁 바라봤더니 바깥은 비가 내리고 그 차가 물이 마치 그 어디죠 막 그 한강 그 강변도로 같은 데서 좀 그 좋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비 막 내리고 이렇게 막 그렇게 차들이 가는 것처럼 그 바깥 세상을 탁 바라보는 순간 그 시가 끝나요. 이 시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것을 추락으로 볼 것인가 승천으로 볼 것인가. 떠 있는 주사위입니다. 그렇죠. 저는 마치 델마와 루이스의 마지막 장면처럼 물론 그녀들이 탄 차는 추락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들의 용기와 그녀들의 마지막 선택이 절대 추락이 아닌 비상으로 끝나는 것처럼 저는 그의 시가 비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시의 구절을 썼습니다. 소름 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부탁드리면 저는 이게 온전히 그냥 정말 이상 시인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훌륭한 해석이고 그게 작품에 잘 제 묻어난 것 해석이 같아서 아니라 해석해 놓으신 것들 중에 많이 보고 네. 그게 가장 제 마음에 닿았어요. 그래서 저희 작품에 잘 녹아낸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여진 배우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우리 김여진 배우 홍 역할 네. 체력 소모가 많을 것 같아요. 연기할 때 가장 어려운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그 이유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스태프분한테 이렇게 여쭤본 적 있어요. 제가 언제 가장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해가 이제 깨어나고 나서 감정 소모를 할 때 그때 보시기가 가장 힘들어 보인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가장 힘든 게 집중을 못했을 때예요. 이 공연은 정말 감정 소모가 크고 같이 셋이 하나가 돼야 되는 공연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이 안 됐을 때 가장 힘든데요.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울 노래를 하고 납치를 당해서 이제 여기 묶일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왜냐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짧은 시간 동안 해가 저희를 머리를 들어서 묶어야 하고 팔을 묶어야 하고 손은 또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해와 대화를 해야 하고 이 궁합이 탁탁탁탁 맞아질 때 정말 그 단추가 잘 깬 것 같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한번 했는데 눈이 한번 풀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입이 좀 튀어나왔고 입술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해들이 잘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묶으시면 묶고 나면 질질 내려와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내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진짜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게. 이렇게 하고 기침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들에게 물론 부탁드리고 잘 묶어주시긴 하는데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애들이 꼭 연기에 네, 그럴 방해되지 때 않도록 저희 방해되지 않습니다. 진짜 꽉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저희 방안을 확 하거든요. 진짜 꽉. 네, 너무 잘 해주셔서 그래서 그때가 가장 저는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납치되는 씬. 납치되고 묶이고 뭐 이러는 시.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높은 데에서 여기서 볼 때도 많이 높아고 굉장히 위에서 위험하고 또 안전된 상태에서 심지어 배우가- 계단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단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를 항상 다 해놨고요. 저희 열심히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들도 열심히 잘. 저희도 잘 느끼고. 저도 한번 조금 제가 늦었던 적이 있어요. 풀려서 좀 그거 꽉 하는 사이에 김재범 초가 책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은 리얼이구나. 무조건인데 내가 어떻게든 빨리 하겠다.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공통 질문이 있었어요. 공통 질문 네. 모든 배우에게. 초 배우분들에게 제가 이런 것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초는 공연 중간 퇴장 시간이 긴 편인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사실 아까 재범 배우님은 살짝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초로서 나가서 지켜봅니다. 저도 모니터로 가만히 앉아서 저도 똑같이 잘하면은 그래 잘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봤다가 옆에 있는 거울을 봐요. 그리고 머리도 만지고 뭐 잘못된 부분 없나 그러다 다시 지켜보고. 사실 진짜 우리 분장팀, 우리 분장하는 친구가 우리 항상 같이 방에 있는데 폰폰이 우리 직원분들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제가 이제 공연 좀 제가 저녁 공연 이제 뭐 낮 공연을 형들이 하거나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공연 중간에 와서 보면은 다 색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대기실에 들어와서 계속 모니터 보고 있어요. 그 화면. 그 모니터 보면서 가끔씩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재범이 형이 거기서 좀 슬픈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아요. 저기 홍이 옛날에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할 때 사실 그때 저기서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울컥울컥 하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지켜보면서 우리 뭐 다음 등장하기에 또 도움 되게 계속 연결을 해서 계속 좀 쉬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울 보고 그렇습니다. 경수님 뭐 저도 거의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씬 끝나고 나오면 땀이 초반부터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땀을 좀 닦고 분장 수정도 받고 모니터로 마찬가지로 모니터하고 그리고 피아노 치는 걸 조금 유심히 보는데 저는 나와서 그들 흉내를 내거든요. 나 너희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걸 조금 더 티내려고 피아노도 좀 약간 같은 맥락에서 좀 치는데 정연 누나 거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정연 누나 너무 화려하게 세분 중에 맞아요. 스케일로 그냥 후려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정현 배우님인데 손 아프다 하고 왜 날 납치한 거예요? 오자마자 그래요? 정말 이상하죠. 사실 춤을 춤을 춘다고 하면서 그것까지 춤을 따라하지는 추고.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사실 압축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매력적입니다. 지금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공통 질문만 좀 더 드려볼게요. 그래요. 이건 개인적으로 저도 늘 궁금했던 건데 사실 물어보기는 조금 민망한 질문이었어요. 납치 장면에서 눈 가리개를 가장 능숙하게 이 포함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해는 어떤 배우인가요? 그럼 저희 셋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질문이 이래요. 어떤 해의 손길이 가장 만족스러운가요? 정말 뭐 납치는 잘해야 되나요? 이거 뭐야 이거? 누가 가장 만족스럽게 납치를 하느냐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고가 많아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사고가 많아요. 저도 이빨로 이렇게 물고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길은 다 참 부드럽고 좋던데
제가 제일 편한 건 아무래도 제가 은성이랑 이상하게 스케줄이 가장 많이 해서 근데 은성이는 약간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은 막 이렇게 살살하고 그래서 이렇게 풀려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진 적이 있어요. 아, 이렇게 제가 사인을 이렇게 납치를 하는데 누가 저렇게 찌르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안 먹혔어 이런 의미로. 원영이한테도 한번 그랬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납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눈 풀렸다고 이렇게 알려주죠. 이게 막 내려가니까 그게 저는 되게 오랫동안 저희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은성이는 그냥 빡! 굉장히 거친데 믿음이 가요. 이건 절대 안 풀려. 오늘 은성이랑 하면 오늘 풀리진 않겠구나. 안 풀려. 그래서 그냥 악소리 나도 마음이 편하니까 손길은 부드럽죠.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햇살님의 아. 손길이 제가 꽉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렇다면 소호. 하나야 공연도 같이 했고. 고맙습니다. 제가 제 이름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한 명씩 있는 걸로.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원하던 대답이 그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공통 질문 한번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 안 돼요. 벗으면 안 돼요. 벌칙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단추만 하지 살짝 마세요. 하고 있죠. 할 말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빨리 가. 이런 메이크업 너무 웃겨. 그래 빨리 갔다. 네. 그래요. 잠깐 화장실이 너무 급하시다고. 자, 그러면 다 같은 공통 질문이 하나 더 남았어요. 뭐냐면 스모크에서 가장 좋아하는 넘버 그리고 가장 어려운 넘버이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연출님부터 감독님께 차례대로 쭉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연출님 제일 좋아하시는 저는 사실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절망한다. 거기가 되게 좋아.